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옆에다 쭉 써 내려갔거든요. 한 번씩 읽어봅시다. 외접원과 외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내접원과 내심은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는지 내접원이라고 하는 것지 살펴볼 거고요. 다섯 번째,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삼각형의 내심의 위치는 아까 외심의 위치와 달리 우리가 내심의 위치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것까지 배울 거고요. 일곱 번째,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의 응용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삼각형의 외심은 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각각의 변을 수직 2등분해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 변을 우리가 2등분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변을 2등분해서 수직으로 올릴 거예요. 그 다음 이 변을 우리가 2등분해서 수직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요게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림이 좀 그런데 요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외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원을 그리면 이렇게 ABC의 각각의 꼭지점과 하나로 통일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외심을 우리가 그릴 때는 각 변을 2등분해서 수직으로 올리고 각 변을 2등분해서 수직으로 올리고 각 변을 우리가 2등분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외심이라고 그럴 거고요. 요 밖에 있는 원을 우리가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한다 해서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읽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요 점을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 각각의 꼭지점과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의 원을 형성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다 해서 외접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각변을 수직 2등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둘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각각 옆에 있는 것끼리 우리가 합동이 돼요. 그래서 색칠을 해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그 다음 또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될 거고요. 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합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RHA와 RHS가 있었어요. 자, R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얘기하니까 직각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이 부분은 빗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다 같잖아요. 그래서 H, 빗변의 길이 같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 공통으로 선이 이어지니까 우리가 RH가 A가 아니고 RHS로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RHS로 요 두 삼각형이 각각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접원을 그려보면은 외심이 어떻게 나오고 외접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그려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장에다 삼각형, 예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각 변을 2등분해서 수직으로 올리고
2등분해서 수직으로 올리고 2등분해서 수직으로 올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점을 외심이라고 하고 요 외심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꼭지점 A, B, C를 지나는 하나의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접한다 해서 바깥외를 써서 외접원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해가 참 잘 되고 기억에도 많이 남아요. 그리고 요 두 개는 각각 RHS로 합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갖고 그 다음 요 길이는 우리가 공통으로 만나고 그 다음 여긴 직각이기 때문에 RHS로 합동이 된다는 것까지 증명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우리가 예가 삼각형일 땐 내부에, 직각 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 그 다음 둔각 삼각형일 때는 우리가 둔각 삼각형 외부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삼각형의 내접원과 내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외심은 각 변을 2등분해서 수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외심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내심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말 그대로 각각의 각을 2등분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요것도 이렇게. 그 다음 요 각시도 2등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각을 2등분해서 쭉 올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럴 거냐면 우리가 내심 안에 있다 해서 우리가 내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은 어디에다 그리냐면 우리가 요 모든 변을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이런 원이 생겨요. 삼각형 안에 있다 그래서 안에 접하는 원이다 해서 이거는 내접원이라고 우리가 부를 겁니다. 자, 요 중심을 내심, 요 삼각형 안에 있는 원을 우리가 내접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심은 어떻게 그렸죠? 각각의 각을 2등분했고 각각의 각을 2등분하고 각각의 각을 2등분해서 쭉 올리니까 한 점에서 모여라 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이게 내심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 모든 요 각각의 세 변을 접하는 원을 우리가 내접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합동이었어요. 외접원일 때는 삼각형이. 자, 그러면 우리는 각을 2등분 했으니까 요렇게 수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하면 각을 2등분 했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합동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과 이것이 합동이고 이것과 이것이 합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접원과 그 다음 내접원, 그 다음 외심과 내심에서는 어떻게 합동인지 두 삼각형이 그걸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요 안에 각을 2등분해서 만난 점을 내심이라 그럴 거고 그 요 내심을 중심으로 해서 세 변, 각각의 변에 접하는 원을 그린 거를 내접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은 요게 반지름이잖아요. 각 변에 접하는 요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당연히 같아야 안 같아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같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같다. 그리고 이것과 이거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합동이 되는지 봅시다. 자, 요 길이는 우리가 빗변이잖아요. 빗변의 길이 같죠? 그 다음 수직으로 그었으니까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R, 빗변의 길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뭐죠?
요거는 우리가 직각을 나타내는 게 R이고 빗변의 길이가 H고, 그런데 여기는 원의 반지름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RHS로 합동이 됩니다. 그런데 외심은 이렇게 합동이었어요. 그랬는데 내심은 이렇게 합동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직접 각도기를 이용해서 2등분하고 각도기를 이용해서 2등분하고 각도기를 이용해서 2등분해서 쭉 올려서 한 점에서 만나고 원까지 우리가 직접 그려보면 이해가 잘 되고 나중에 직접 그려봤기 때문에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려봐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눈으로 확인, 머리로도 그때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가면 또 까먹어요.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외심과 내심을 한번 그려보시고 직각삼각형도 또는 우리가 둔각삼각형도 그려서 외심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외심의 위치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내심의 위치는 어떨까요? 항상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직각삼각형도 우리가 원안에 내저번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직각이나 직각삼각형이나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이나 다 똑같이 이 안에서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따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심의 위치,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항상 모든 삼각형의 내심은 우리가 안에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의 응용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의 외심의 응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우리가 AA, BB, CC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놨는데 우리가 요 삼각형의 외곽, 요 삼각형의 외곽은 어떻게 했죠?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합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몇 A가 되죠? 2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요.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크기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2C가 되겠죠. 그러면 요각은요. 요각은 우리가 이 가로 열고 각 A와 각 C를 더한 것과 같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각 A와 각 C잖아요.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두 배네요. 그래서 외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A, B, C. 자, 외심은 주로 우리가 O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외심이다라고 주어졌을 때는 각 A가 40도래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이렇게 X각이 나오면 항상 외심이다라고 주어지면 이 각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0이면 우리가 40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80이 되겠죠. 그래서 외심이다 하면 요 X각은 이 각의 2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 정리하고 합시다. 자,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합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요 삼각형의 외곽은 여기 20도고 여기 30도라고 쳐봐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바깥에 있으니까 외곽이잖아요. 요 외곽은 요 이웃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거 옆에 있지 않은 요 두 각의 합과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몇 도라는 얘기예요? 50도예요. 요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푸니까 요 개념 까먹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외심에서 요 요각은 외곽을 통해서 2배, 요것도 외곽을 통해서 2배. 결국은 우리가 각 A와 각 C,
두 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다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각의 두 배가 이거. 뭐일 때? 외심일 때. 아, 외심일 때는 무조건 이 각의 두 배가 이거래. 그럼 이거 나오면 나누기 2하면 이게 나올 거고, 또 이게 나왔다면 이 각은 두 배를 곱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외심에 응용해서도 나오면 그거를 잊지 않고 꼭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학년 때 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외심과 내심을 배우기 전이라 그때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 한 번 더 체크하고 우리가 증명해 보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심에서는 요 X각은 우리가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A, B, B, C, C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도 두 개, B도 두 개, C도 두 개잖아요. 근데 삼각형 A, B, C 세 각의 합은 우리가 180도로 배웠습니다. 근데 각각 두 개씩 갖고 있으니까 2로 나누면 각각 각 A, 각 B, 각 C는 9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심에서는 이 X각이 이 각 A의 두 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심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가 아까처럼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요 X각을 볼 거예요. 요것도 요 삼각형의 외곽이 되겠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요 두 각의 합과 같으니까 요 X의 일부는 각 A와 각 B, 그래서 각 A와 각 B를 더한 게 요 각이 되겠죠. 자, 여기는 보세요. 요 삼각형의 외곽이잖아요.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각 A와 각 C. 그래서 각 A와 각 C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더하면 그 X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개념에서 각 A와 각 B, 각 C를 더하면 90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각 A와 각 B, C, 그 다음 각 C. 그러면 요 세 각이 모두 90도잖아요. 그래서 각 A, B, C를 합해서 90도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각 X는 보세요. 이 각 A라는 것은 이 대문자 각 A의 반이잖아요. 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수로 2분의 1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조그만 소문자 A의 각은 큰 각, 대문자 A의 각을 반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걸 다르게 2분의 1 각 A로 표시를 할 거고요. 90도는 그대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내심에서의 이 X각은 여기 A각을 2등분한 각과 90도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심에서는 각 A의 두 배가 됐어요. 너무 심플하죠. 근데 내심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90도에서 각 A의 각을 2분의 1에서 더한 값이 요 각 X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요번 시간에는 너무나 중요해요. 외심과 내심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며 외접원과 외심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외심은 어떻게 그렸죠? 개념 정리. 우리가 삼각형의 각 변을 2등분해서 수직으로 올리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점을 외심이라고 했고, 그 삼각형 ABCD를 외심을 중심으로 해서 쭉 그려보면 각 꼭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접한다 해서 외접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외심의 성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외접원을 이렇게 그리면 외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꼭지점에 이르는, 각각의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왜? 반지름이잖아요. 원의 반지름으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각 변을 수직 2등분해서 올렸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합동이 되는데 RHS로 합동이 된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삼각형 외심의 위치는 예각일 땐 내부에 있었고요. 직각 삼각형일 때는 어디에 있어요?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는 것까지. 그 다음 둔각은 어디 있었어요? 항상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개념까지, 위치까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 X각은 어떻게 구했죠? 아, 각 A, 요 각 A 두 배다 그랬어요. 요렇게, 그거까지 우리가 외심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심은 어떻게 그렸죠? 내심은 아까 외심은 각변을 수직 이등분 했다며 우리는 이번엔 각을 이등분해서 우리가 했겠죠. 그 다음 각각의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올리면 직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내심이라 그러고 요 내심을 중심으로 해서 각 변의 접하도로 원을 그리며 이렇게 원이 완성이 되는 걸 내접원이라 그랬고 이건 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길이는 요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외심은 요렇게 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내심은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요렇게 합동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RHS R 직각 삼각형 H는 빗변 공통으로 만나고 있고 다른 한 변은 요 원의 반지름 그래서 RHS 합동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 요것과 요거 삼각형의 합동이고 그 다음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으로 같다. 그거까지 하고 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각은 요 X각은 어떻게 구했죠? 요 X각은 꼭 알아놓으세요. 90도와 어떻게 했어요? 이 각 A를 2등분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요 각 구하는 것도 꼭 우리가 공부를 했고 내심은 항상 삼각형 안에 존재하니까 직각삼각형이건 둔각삼각형이건 예각삼각형이건 다 위치는 내부에 존재한다는 거 그거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 외심과 내심의 응용에서 우리가 각까지 배웠는데 그것까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전체를 다 한번 그려보고 설명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늦게까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주고 따라줘서 감사하고요. 외심과 내심은 우리가 중간고사에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